안녕하세요. 내정신 채널 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찬주입니다. 한 주간 또 이렇게 시작되는 밤인데 함께 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기분이 업될 수 있는 그런 노래를 골랐습니다. 좀 무거운 얘기가 시작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요. 무거운 얘기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오늘 얘기는 성경에서 많이 봤던, 특히 구약 성경에서 그런 얘기도 나올 테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건가 라는 얘기를 오늘부터 시작해서 장장 한 10회까지도 길게는 해가지고요. 만일 재미없어 하시면은 좀 줄여가지고 한 5회 정도, 적어도 5회에서 한 10회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중동을 얘기할 때에 가장 큰 덩치는 이스라엘이라는 덩치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도 제 혼자 있는 건 아니고요. 영국과 프랑스와 미국 이러면서 서양 세력이 연결되는 지점이 또 이 지점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제 앞서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혼자서 뭘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힘의 관계가 아주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책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현대 중동의 탄생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말 그대로 현대 중동이 어떻게 탄생되는가라는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10회에 하더라도 다 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떻든 한 길게는 10회, 짧게는 5회 동안에 오늘날 이스라엘 역사를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또 우리가 앞으로 하게 될 세계사하고도 많이 관계됩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민족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런 큰 제국을 이루기도 하고 또 하여간 그런 민족들이 그렇게 있었는데, 희한하게 많은 민족들이 부침을 거듭합니다. 그런데 자그마치 3,500년 전의 역사 가운데 나타났던 민족인데 아직도 그대로 있는 민족은 흔치 않습니다. 유일하게 이스라엘이라고 보면 될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무슨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게 가능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페르시아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제국을 이루고 있었죠. 없어져 버리죠. 그 다음에 또 로마를 이끌었던 한때에 지중해를 자기 마치 앞마당 호수처럼 사용했던 로마도 없어져 버렸고요. 그런 큰 제국을 이루었던 나라들이 세계 역사 속에 다 사그러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특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잘 들여다봐야 될 이유가 있는 것 같고요. 물론 거기에서 배워야 될 것 또는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될 것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요. 그것보다 더 크게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이 세 개 큰 종교가 다 여기서 출발됩니다. 그러니까 현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기를 봐야 되는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에서 출발되죠. 그래서 오늘 얘기도 아브라함에서 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출발돼서 좀 짧게 후딱후딱 지나오면서 특히 1880년대 이때부터는 이제 천천히 좀 가겠습니다. 그렇게 갈 텐데 일단은 제일 먼저 이 얘기부터 할게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언제 시작됐을까?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에서 시작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서 시작되는데 지금 그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지방을 떠나라 그러죠. 그래서 갈대아 우르 그 지방을 떠납니다. 그러면 갈대아 우르는 도무지 어디에 있을까?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예. 한번 전체 볼게요. 자, 이 지도에서 갈대아 우르를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 뭐 우르크라고 된 부분 있나요? 여기가 우르라는 말입니다. 지금도 이 도시가 있고 이 지역이 있죠. 이라크 땅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면은 생각에 왜 이렇게 처음부터 이쪽 이스라엘 이쪽 땅에 있지 않고 여기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소위 말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는 고대 문명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없어지긴 했지만은 고대 문명에서 이 지역이 잘 발달된 지역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나오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얘기가 나오죠. 바로 거기입니다. 예, 그래서 일찌감치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때문에 이 지역은 대부분 큰 강의 하구 쪽에 가면 땅이 매우 비옥하거든요. 홍수가 지고 그 다음에 되고 이제 비옥한 지역에 농경이 잘 되고 또 물 해결되죠. 그 다음에 교통 해결되죠. 이러니까 이쪽 아브라함은 원래 우르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르크죠. 우르크라는데 여기서 살고 있었는데 이 시간 여러분 공부 잘 하시면요. 성경을 이해하기가 또 매우 좋습니다. 제가 늘 얘기했죠. 이렇게 많이 공부하시게 되면 구약 성경 특히 이해하시기 좋을 겁니다. 라는 얘기 했는데요.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서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는 강이 티그리스 강인데요.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흘러옵니다. 두 개 강이 와서 이렇게 합쳐지거든요. 요 지역 두 개 강 사이에 있다 해서 이름이 메소포타미아입니다.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이 두 개 강 사이에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일찌감치 문명이 잘 발달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문명이 잘 발달돼서 문명된 지역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습니다. 네 고향 친지 땅 이쪽 그러니까 문명된 지역이죠. 오늘날로 보게 되면 뭐 미국이라고 봅시다, 그죠? 예, 미국에 잘 살고 있는데 너 떠나라 이렇게 됩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합니다. 그래서 지시할 땅이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 지도를 보더라도 엄청 먼 거리입니다. 이 거리입니다. 이까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오는 게 족장 아브라함, 당신은 왕도 아닙니다. 한 족장에 불과합니다. 족장 아브라함의 여행에서 출발됩니다. 이 족장 아브라함에서 비롯된 민족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다. 이렇게 했을 때에 이스라엘 무슨 뜻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예, 이스라엘 강을 걷는 자, 강 저편의 사람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무슨 뜻보다도 강을 건넜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물론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의미도 되겠지만은 단순히 요단강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강을 걷는 자, 직접적으로는 요단강을 걷는 자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은 어떻든 그건 또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만은 그 의미를 갖기 전에 갖는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보내드린 그 자료 단톡방에 미리 제가 자료를 올려드렸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사진 가운데에 그림 그려졌는 것 이스라엘 핵심 역사 연대표라는 게 있습니다. 좀 그냥 쭉쭉 말해서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미리 거기에 드렸거든요. 그거를 참고해서 펼쳐놔 놓고 보시면서 제 얘기 따라오면 훨씬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역사 속에 나오는 경우는 기원전 11세기부터 분명한 역사 속에 나옵니다. 그래서 분명한 역사 속에는 이제 항상 과학이라는 거는 유물이 있든지 또 역사 속에 기록이 있든지 이렇게 해야 그때부터 이제 역사가 시작된다고 하고 그 전에는 역사 이전의 시대로 구분시키거든요. 그래서 역사
처음 나타나는 것을 기원전 1020년경을 그렇게 봅니다. 제가 보내드린 거기 왼편에 제일 첫 번째 한번 보십시오. 통일왕국과 분열 이렇게 되면서 나오는 게 기원전 1020년경에 사울왕에 의해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 시작된다. 이게 이제 1020년 기원전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 당연히 선조인 아브라함에 의해서 여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틴. 자, 성경에 보면 블레셋. 마침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 애굽에 종되었던 민족을 끌고 들어올 때에 참 지도를 봐야 제가 또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지도를 보게 되면 훨씬 더 생생하거든요. 오늘날 이집트입니다. 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집트에서 이렇게 된 지역에서 종살이 하고 있던 그 백성들을 끌고 어디로 오는가 하면 이스라엘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 얘기가 출애굽에 대한 얘기거든요. 홍해를 건너는 부분 보이나요? 여기 홍해가 이렇게 있죠? 홍해를 당연히 그렇게 건너게 되고요.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만 건너는 게 아니고 이같이 바다를 건넌 것, 이것도 건너는 겁니다. 또 이같이 건너는 것이라고 했을 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재앙이 10가지 재앙이 지나갑니다. 10가지 재앙이 막 지나갈 때에 마지막 재앙에서 장자가 죽게 되지요. 그리고 장자가 죽게 되는 재앙이 왔을 때에 그 재앙을 피하는 방식이 뭐였나요? 가르쳐 주죠. 너 이렇게 하면은 너는 장자, 첫 것에 대해서 죽이지 않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문설주에다가 피를 이렇게 바르죠. 그렇게 민설주에서 양의 피를 잡은 걸 이렇게 바르면은 그 집에 와서 문설주에 양의 피를 보게 되면 그 집은 해하지 않고 그 집 장자는 해하지 않고 지나갑니다. 이 지나간다 해서 유월이라 합니다. 그래서 패스 오버, 영어로 패스 오버 한다는 말이 더 왔죠. 저는 6월이 있으면 7월이 있나? 이렇게 생각했는 게 어릴 때 생각인데요. 그런 6월이 아니고요. 어쨌든 그래서 7월, 6월 거기가 아니고 6월절이라는 것은 지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아까 보십시오. 강을 건너는 자들 또는 바다를 건너는 자들, 요번에는 재앙이 지나가는 자들 이렇게 되죠.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말 속에 이 말들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또 오늘날에는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이라고만 봤을 때에 그 사람들께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신앙인들은 또 어떻습니까? 신앙인들은 꼭 혈통만으로 유대인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도 강을 건넌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의 땅이라는 이 땅이 있었다면은 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 죽음의 땅에서 우리는 새 땅으로 들어가는 형태가 오늘 우리가 가진 신앙 형태고요. 그래서 좀 얘기가 제가 무슨 성경 공부처럼 되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유대 민족 또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급히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가나안 땅, 팔레스틴입니다. 가나안이요. 또 팔레스틴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블레셋, 처음으로 이제 모세가 끌고 약속의 땅을 저 멀리 바라보고 있을 때에 결국은 모세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땅에서 죽고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연결받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들어갔을 때 제일 첫 번째가 블레셋과의 싸움이 나옵니다. 이건 엄청난 일인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때 벌써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청동기 문화였습니다.
싸움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뭐 활 쏘고 이렇게 활 쏘는 사람하고 총 쏘는 사람하고 싸움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에서 블레셋을 물리쳤다. 이거는 엄청난 일입니다. 그냥 성경에서 그냥 이렇게 역사 속에 있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물리친 블레셋이 오늘날 팔레스틴입니다. 그래서 벌써 기원전 1100년 이전에서 벌써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저 남쪽에 이집트에 있다가 올라와서 여기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을 쳐버리면서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봤죠. 예, 강을 건넌 사람은 구원받은 자.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성경 시간 비슷할 겁니다라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또 이 얘기는 앞으로 우리가 세계사를 하게 되면 초기에 이 얘기가 나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어떻게 되고 히브리 문명이 어떻게 되고 그릭 문명이 그러니까 히랍 문명이죠. 제가 우리 한국말은 우리말로 번역된 게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릭이 히랍입니다. 히랍 문명, 이런 문명들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맞아요. 블레셋 사람을 물리치고 가나안 입성. 이게 첫 번째에 이스라엘 민족과 이 팔레스틴하고 붙었던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원전 1100년 이전의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참 길고 긴 역사가 여기에 있죠. 이렇게 되는 과정 속에 있는데 아시다시피 솔몬이 그 자리에다가 지금 오늘날 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더 정확하는 예루살렘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다가 솔몬 성전을 짓게 되죠. 그렇게 하면서 솔몬 때 통일왕국을 이루면서 강성하게 잘 가다가 930년에 나라가 갈랐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두 개의 나라로 갈려서게 되죠. 이렇게 하면서 아시리아인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기원전 722년에 망합니다. 유다는 509년에 기원전 509년에 망하게 되고요.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망하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 페르시아 왕이 고레스 왕이죠. 고레스 왕이 니네들 그렇게 잡혀왔다며 우리는 그럴 생각 없어. 돌아가라. 그렇게 해서 석방시켜줍니다.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고생하고 있을 때에 갑자기 그렇게 해방이 옵니다. 그렇게 해방해서 다시 이제 돌아오죠. 다시 그 땅에 들어온다고요. 그렇게 잡혀갔던 가운데에 특히 유다의 사람들이 이제 잡혀갔다가 되돌아오게 됩니다. 예, 고레스 왕입니다. 이 유명한 고레스 왕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다시 돌아와서 잘 했는 게 아니고요. 또 문제가 생깁니다. 기원전 63년에 로마로부터 나라를 잃어버립니다. 참, 자기네들은 이쪽 여기에 예루살렘 이쪽에 살고 있었습니다. 성전도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있었는데 63년에 망해버리면서 그 다음에 70년에 기원 후 70년대 이제는요. 기원 후 70년에 다시 예루살렘에 쳐들어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계속 반란을 일으켰거든요. 반란을 일으키니까 로마가 제대로 니네들 한번 맛봐라는 식으로 해서 완전히 들어와 가지고 파괴를 해버렸는데 이때에 예수님이 예언대로 돌 위에 돌이 남지 않을 거라 할 정도로 성전이 다 파괴되어 버렸죠. 소위 말하는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입니다. 솔로몬 성전에 한번 있다가 파괴됐죠. 또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또 이렇게 파괴됩니다. 이렇게 파괴되면서 로마가 의도적으로
거기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소개시켜 버립니다. 예루살렘에 못 살게 만들어 버린다고요. 이렇게 하면서 나라를 또 떠나게 됩니다. 그야말로 전 세계를 이제 떠돌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러면서 나라 없는 그걸 떠돌이로 되는데, 첫 번째로 이 북이스라엘 쪽의 사람들은 흩어져서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얘기는 남유다 사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남유다 사람들이 주로 이제 로마가 그렇게 됐을 때 많이 간 쪽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오늘날 유럽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나갑니다. 유럽 쪽으로 많이 나갔는데, 유럽에 갔을 때에 어떨 것 같습니까? 잘 살았을 것 같습니까? 유럽은 캐톨릭 교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왔을 때에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라는 거예요. 족속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에 예수님을 죽인 그 민족이 여기에 왔으니까 얼마나 핍박을 받겠어요. 어마어마하게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쪽 유럽에서 특히 뭐 불란스나 심지어 독일이나 할 것 없이 이쪽으로 쭉 왔던 사람들이 그 짐승 비슷하게 그렇게 핍박받으면서 살아가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또 이자들이 거기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는 동유럽 쪽으로 또 옮겨갑니다. 동유럽이라는 것은 오늘날 독일이라든지 또 저쪽 소련입니다. 소련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이제 떠돌이로 소위 말하는 디아스포라죠. 디아스포라로 세계를 흩어져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소련 쪽으로 그렇게 넘어갔을 때에 역시나 또 엄청난 핍박을 당합니다. 그 핍박을 결국은 이제 이 얘기부터 하려고 합니다. 이 핍박은 어떻게 일어났고 그들은 얼마나 어렵게 그렇게 견뎌왔는가 이겁니다. 우선 1881년에서 고전의 얘기도 있습니다만 어떻든 가장 크게는 그러면 여기 이슬람 이들이 살 때에, 그러니까 무슬림이 638년에 이제 그 무슬림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638년에 무슬림이 되면서 이쪽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무슬림인들이었는데, 그들이 오스만 터키의 오스만 제국의 속국으로 있었습니다. 속국으로 그렇게 있었는데 그게 1917년까지 그렇게 있거든요. 그렇게,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누가 살고 있었다고요? 오스만의 그 속국으로 있던 팔레스틴인들이 여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살고 있었는데 당연히 한 13,000명 정도의 유대인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완전히 100% 팔레스틴만 있지 않고요. 또 팔레스틴이라 했을 때에 이 자들은 민족 이름이 아니고요. 유대인은 당연히 민족 이름이죠. 그 지역에 아랍어를 쓰면서, 그러니까 언어가 중요합니다. 아랍어를 쓰면서 종교는 무슬림인 사람들을 오늘날 팔레스틴이랍니다. 그래서 팔레스틴이 어떻게 되느냐 좀 다르긴 할 텐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살고 있고 유대인들은 지금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있다가 어디까지 갔다고요? 소련. 그 다음에 히틀러가 있던, 나중에 독일에서 히틀러께 이제 대량 학살을 당합니다만은 독일 이렇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럴 때에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우선 반유대주의라는 게 이제 러시아에서 일어나는데요. 러시아에서 일어나는 반유대주의, 포그름이라고 합니다. 이 포그름이라는 걸로 해서 항상 보면은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전부 다 유대인이 했다라고 덮어 씌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자그마치 한 40년 동안에 계속해서 이 유대인을 잡아 죽이는 일을 해나갑니다. 러시아에서요. 그렇게 당하고 있는가 하면은
또 그다음에 프랑스에서도 당하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요. 프랑스인 장교인데도 원래 출신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이죠. 그러나 어떻든 그런데 이 프랑스의 군사 기밀을 적국에 독일에 넘겨줬다라고 해서 조사를 하다가 여기에 유대인이면서 장교면서 정보부에 근무하고 있던 드레피스라는 사람을 입건시킵니다. 잡아와서 뚜렷한 그것도 못 잡습니다. 못 잡는데 단지 당신은 필체 감정도 제대로 안 될 시대거든요. 필체가 비슷하다라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필체가 비슷하다는 유일한 이유로 이 장교는 평생 유배형을 당합니다. 재판에서. 그럼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죽으라는 거하고 똑같죠. 평생 유배를 당하는 걸로 그런 형을 당하게 되는데 이때에 불란스의 지식인들이 나서서 나름대로의 이런 얘기를 합니다. 뚜렷한 그게 없었습니다. 없고 필체가 비슷하다는 이유 때문에 이 생사람을 이렇게 잡아서 되느냐. 뚜렷한 물증이든지 증거도 없이 이렇게 되는가라는 지식인들이 먼저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 한 사람의 기자가 있습니다. 이 기자 역시 유대인인데 심각한 그 고민에 빠집니다. 야, 불란스만큼이나 그래도 자유니 인권이니 뭐 이렇게 떠드는 세계에서 가장 앞선다고 하는 불란스에서의 모양인데 그렇다면은 불란스보다 문화적으로 뒤진 나라에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심한 핍박을 당하겠냐는 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자기는 이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다른 수 없다. 결국은 나라 없기 때문에 이 모양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가져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말은 맞죠? 예. 나라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먼저 시오니즘이라는 말을 하면서 나라를 모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다시 온 세계를 떠도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자. 이렇게 하는 테오도로 헤르홀이네요. 이 사람 이름이요. 이 사람이 나서가지고 이제 이같이 이 운동을 벌입니다. 이 운동을 벌이면서 1901년에 유대민족 기금이라는 거 JNF라는 거를 모아가지고요. 그 기금을 만듭니다. 그렇게 기금을 만들어서 이같이 그 시오니즘에 같이 동참하는 유대인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그때에 이미 이쪽 누가 있었다 했죠. 아까 말씀드렸죠. 이슬람이면서 또 아랍어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땅을 싸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냥 마구 뺏으면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게 땅을 사들이기 시작하는 게 1901년부터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렇게 1901년부터 이렇게 시작돼서 이제 내 나라를 가야 되겠다. 요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영국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참 나라 없는 백성은 슬픈 얘기는 한데요. 반드시 알아야 될 얘기가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중동은 왜 끊임없이 싸움을 하는가? 싸움의 원인이 얼핏 보게 되면은요, 종교 분쟁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종교 분쟁은 아니고요. 핵심은 이겁니다. 싸움의 원인은 이 땅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쪽에 이 예루살렘을 누가 갖느냐? 핵심입니다. 이게. 이 이스라엘 이 땅을 또 그럴 뿐더러 특히 예루살렘을 누가 갖느냐라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 땅을 갖겠다라는 어떤 그렇게 되는데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제가 파워포인트를 준비했는 걸 좀 보여드리면서 얘기할게요. 이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고 또 2차 세계대전 이렇게 이제 양차 대전이 일어나게 될 때쯤 되는데
가장 크게는 1차 세계대전 때 영국이 가장 어려움이 뭔가 하면 오스만 터키입니다. 오스만 터키가 굉장히 큰 나라였거든요. 이 오스만 터키를 붙어서 싸우려고 봤을 때에 굉장히 버겁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국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때에 영국이 먼저 하는 게 아니고 당시에 이쪽 아랍 쪽에서, 그럼 오늘날 중동이죠. 이 중동 지역에서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스만 터키가 이 중동을 다 잡고 있었거든요. 다 잡고 있었는데 이 중동의 총독 쪽으로 있는 한 지역의 총독인데 이 사람이 이집트에 영국인 외교관께 편지를 보냅니다. 지금 이 1차 세계대전 전쟁이 막 일어나고 이러는 상황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약속을 해주게 되면 우리가 거꾸로 이쪽 오스만 터키를 향해서 치겠다. 대신에 약속을 해달라. 우리가 전쟁이 끝나면 우리 나라를 갖게 해달라. 이 얘기입니다. 그럼 영국이 봤을 때에 한 10번 정도 편지를 쓰고 주고받으면서 다 된 거를 이제 영국 외교관이 가지고 본국으로 갔겠죠. 가서 보여주면서 저쪽에서 이런 제안이 들어왔으니까 이거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안 그래도 이 오스만 터키하고 싸운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스러워할 때에 이 같은 제안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해서 그걸 받아들입니다. 참. 그래서 그 받아들이는 게 첫 번째에 영국이 했던 일 중에 약속입니다. 한 개의 약속이고요. 그러면서 또 다른 약속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서 먼저 우리가 다시 저쪽 땅을 돌아가겠다 하면서 땅을 사모으기도 하고 막 이런 운동이 있었다 했죠. 또 펀드를 제조하고 이렇게 했다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했을 때에 그때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 때문에 힘들어 할 때에 지금 벨포어 선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특히 이제 로스차일드 가문이라 해서 이쪽 한 가문이긴 한데 워낙 유대인이면서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큰 부자가 당연히 영국께 우리가 내가 돈도 지원한 개인적인 그 가문으로서 이미 그 이스라엘 땅을 사고 있었거든요. 나름대로 사고 있다가 이런 영국에서 이런 어려움이 벌어지니까 영국 보고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전쟁이 끝나면은 우리께 독립된 나라를 준다면은 우리가 돈을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영국이 거기도 약속을 해줍니다. 2년 사이에 지금 두 번째에 했던 지금 벨포어 선언이라는 이 선언입니다. 어떻든 이런 일이 두 개 동시에 이제 해놓습니다. 그렇게 두 개 동시에 약속을 했는데 이제 2차 세계대전 그렇게 되면서 완전히 이제 전쟁이 끝나게 될 쯤 됩니다. 이러니까 영국도 이제 좀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국은 이런 얘기합니다. 자, 우선 이 같은 양쪽 다 그거를 해놨으니까 조금 전에 벨포어 선언 얘기했죠. 또 그 전에 2년 전에는 1915년입니다. 이때에 아랍에 있는 후세인입니다. 그 사람이요. 라스네임은 후세인인데 이 후세인을께 약속을 합니다. 독립국가 약속을 해줍니다. 그렇게 후세인께 독립국가 약속을 해줬는 게 맥마흔. 맥마흔은 누군가 하면 영국의 외교관입니다. 이쪽 이집트에 있었던. 그래서 맥마흔 선언이라는 게 1915년에 있고 그 다음에 1917년에 이 같은 또 그 벨포어 선언이 있고요.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양쪽 다를 말도 안 되는 약속을 해주는 게 영국의 이중교역입니다.
그래서 영국을 그냥 우리가 오늘날 뭐 신사의 나라 그렇게 해가지고 자꾸 신사를 얘기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내가 신사다 그렇다면 얼마나 신사 꼴하지 못하니까 지가 스스로 신사라고 자꾸 얘기하겠어요. 바로 그런 꼴입니다. 전혀 신사답지 못한 일을 이때에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이 문제도 또 그냥 단순히 문제가 아닙니다. 전쟁이 채 끝나기 전에 일찌감치 비밀리에 프랑스하고 영국이 다 각자 외교장관이 그렇습니다. 장관이 모여가지고 비밀리에 전쟁이 끝날 때는 땅을 이렇게 나눈다 하면서 지네들이 또 땅을 마음대로 나눠 갔습니다. 이런 일도 생기고요. 그렇게 됐는데 아무튼 이같이 당시의 시대로 봤을 때 힘이 있을 것 같으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시대거든요. 그게 이제 비극을 가져오게 되죠. 아무튼 이런 비극 속에서의 당장에 우리도 들어갈 줄 알고 각자 들어갈 줄 알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됩니다. 두 쪽 다 같이 들어가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쪽 다 못 들어가니까 첫 번째 먼저 유대인에게 먼저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 먼저 그렇게 기회를 주니까 누가 그러면 바르륵 할 것 같습니까? 이 팔레스타인인들이 엄청난 열을 받게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깨는 약속은 우리 약속은 저쪽 약속은 지켜줘. 이렇게 되겠죠. 이런데 그 다음에 생각보다 2차 세계대전 중에 히틀러가 막 유대인을 잡아들이고 그럼 그 전에 러시아께 그렇게 한 40년 동안 당했다 했죠. 2차 세계대전 중에 또 유대인들이 이렇게 되고 하니까 너무 많은 유대인들이 이쪽으로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이 땅으로 몰려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자그마치 당시에 거기에 살고 있던 민족들이죠. 팔레스틴 민족들의 3분의 1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처음에 13,000명이 있었다 했죠. 13,000명이 있었는데 이제 40만 명까지 늘어납니다. 13,000명에서 40만까지 늘어나니까 가만 안 있겠죠,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반란이 일어납니다. 영국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럼 영국이 생각할 때는 이쪽에 팔레스타인이라 했을 때는 한 민족도 아니고 그냥 단지 같은 아랍어 이슬람 쓴다는 것 뿐이지 당시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민족이라는 게 막 이렇게 유행처럼 번져 나갈 때거든요. 그래서 쟤들은 여러 민족이 모여 있으니까 저항을 못할 거다 생각하는데 했는데 웬걸 여기다 너무 열받으니까 왠가 하면은 몰려와도 너무 많이 몰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반란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반란이 일어나게 되니까 영국은 또 그 다음에는 이 약속을 해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들께 못 들어오게 해주겠다. 이 약속을 또 그 사람들께 해줍니다. 그렇게 약속을 해줬는데 영국은 갈수록 2차 세계대전 이후 되면은 더 이제 힘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또 못 믿을 약속을 해주면서 이번에는 또 누가 문제되는가 하면은 영국이 나서가지고 자꾸만 이쪽 유대인들을 못 오게 그러니까 유대인이 이번에는 되게 큰 사건을 일으킵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게요.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는데 유대인들이 무장 테러 집단처럼 그 집단을 만들어 나갑니다. 제가 화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유대인들이 적극적으로 영국에 저항해가지고 이렇게 세 개의 단체가 만들어지는데요. 첫 번째 하가나라는 단체가 되어지는데 당연히 무장투쟁이죠. 그러나 점진적인 무장투쟁이고요. 두 번째 단체가 에첼이라는 단체인데 이 단체 역시 우파 수정주의를 할까요? 그렇게 되는 건데 영국군 및 시설 대상의 공격적인 테러 이렇게
되는 부분이 이 에젤이라는 단체고요. 또 그다음에 레히라는 단체가 또 나옵니다. 이 단체는 아주 강경합니다. 강경하게 영국 요인을 암살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폭력을 이끌어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단체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사건이 터집니다. 킹 데이비드 호텔 사건입니다. 이 킹 데이비드 호텔 사건이라는 왜 이 호텔인가 하면은요. 여기가 영국군들이 팔레스타인이나 이스라엘 이쪽을 통치하고 있는 그 통치 집단이 있는 자리입니다. 여기가요. 이 호텔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주거하면서 있으면서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테러를 폭탄 테러를 일으킵니다. 호텔을 왕창 주저앉아 버린다고요. 여러분 유튜브든지 그런 데 보면은 이 사진들이 다 잘 나와 있습니다. 아주 참혹한 사진들이 있습니다. 이 참혹한 사진들인데 당시에 총 91명의 사망되는 대참사가 일어납니다. 물론 여기에 순전히 영국만 있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같이 일하는 아랍인들도 있고요. 또 약간의 유대인들도 있고 주된 거는 영국군이겠죠. 영국군들이 91명이나 이렇게 상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니까 완전히 통제 불능 상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은 이렇게 저렇게 이중계약 해 나오면서 했던 거에서 혹독한 대가를 치릅니다. 이 혹독한 대가를 치르면서 더 이상 우리는 안 되겠다. 우리는 너무 버겁다 이거. 예. 그렇게 해서 너무 버겁다 해서 이제 통제 불능을 선언하게 됩니다. 이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영국은 일단 자기 나라에 전쟁하면서 썼던 부채가 너무 누적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국가가 거의 파산 위기에 가까울 정도로 그렇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같이 팔레스타인인을 계속 그렇게 한다는 게 역부족이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트루먼 행정부께 이거를 넘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하니까 미국이 이제 그때 막 2차 세계대전을 이기게 하면서 신흥국이면서도 동시에 세계 최강으로 이제 미국이 떠오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트루먼 행정부께 넘기게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트루먼은 또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당연히 이제 유대인 편에 서서 이거를 또 통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또 팔레스타인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왜 우리께도 나라를 해준다 했는데 그거를 안 지키고 안 해주느냐. 이렇게 됐을 때 트루먼이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내께는 수십만의 유권자가 있다. 내께는 아랍인의 수십만의 유권자는 없다.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 이 얘기합니다. 뭡니까? 내가 미국 대통령 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유대인의 눈치를 봐서 유대인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거기 내 표가 있으니까. 솔직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솔직하긴 솔직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아랍인들이 생각할 때 분통 터져도 보통 분통 터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나요? 예.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1947년에 우리가 더 이상 안 되니까 영국이 더 이상 안 되니까 통치 불능이 되니까 이거를 유엔으로 권한을 이임한다. 이제 미국으로 이임한다 그러면 좀 그러니까 실제는 이제 유엔이라고 그렇게 해서 유엔으로 넘기게 되죠. 그래서 실제 나중에 유엔에서 투표가 벌어집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줘야 되는가 말건가 투표가 벌어지는데요. 그건 일어나는데 투표 있는 얘기는 아직 좀 가지 마시고요. 일단은 한번 볼게요. 사실은 이제 대서양 건너서 미국과 이제 이쪽 이스라엘 이 두 관계가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인들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유대인들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유대인들은 대거
안전한 나라로 봤던 이 미국으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미국으로 들어가서 그동안에 유럽에서 또 그다음에 소련에서 당했던 그거를 생각하면서 요번은 미국에 들어가서 뭔가 조직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냥 당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제일 먼저 돈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융을 잡습니다. 그래서 금융을 먼저 잡는 일을 하는 게 유대인들의 첫 번째 전략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매스미디어를 잡습니다. 신문사나 그 다음에 영화사나 뭐 이런 거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 유대인의 어려움이든 유대인을 잘 이렇게 설득해 나가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략적으로 이런 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또 법적인 문제, 그건 유대인들은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교육이 만만치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딱 교육시키는 방식이 있습니다. 매우 구체적으로 시켜주는데 예를 들어서 3명의 친한 친구를 두라 이겁니다. 첫 번째로 이 약소 민족으로서 미국에 살려면 법적인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변호사가 되든지 안 가면 유능한 법률인 변호사를 친구로 두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에 그 친구로 두라는 거는 일단은 건강해야 되겠네요. 아프면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너는 의사를 두라는 겁니다. 친한 친구 가운데에 첫 번째 뭐라고 법률인, 두 번째 의사, 예, 얘기가 되는 것 같죠. 아주 구체적인 유대인의 교육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당히 미국답습니다. 뭔가 하면은 머케닉을 두라 이 얘기인데 머케닉이라는 게 우리식으로 하면 자동차 기술자입니다. 영관 미국은 발이 되는 거는 전부 다 자동차로 움직이게 돼 있잖아요. 물론 당시 열차도 있긴 하지만은 대부분 미국은 자동차 중심으로 교통망이 형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미국에서 불편함 없이 살려면은 자동차 기술자를 가까이에 두고 그렇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이걸 교육을 시킵니다. 그럴 정도로 유대인들은 철저합니다. 예. 그렇게 되는데 교육뿐만 아니고 유대인들이 미국에서 또다시 우리가 약소민족으로 당하지 않으면 뭘 해야 될 건가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정치 진출입니다. 예. 그럼 아까 친구를 도우려 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나가죠. 정치에 나가게 되면 된다라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많은 유대인들이 법률가로 나갑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많은 유대인들이 언론인으로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조직적으로 미국 사회에서 그런 유대인의 그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냈거든요. 이것도 아까 가정에서 아이를 키울 때 하고 비슷하게 세 가지를 딱 하도록 해놓은 것도 보이죠. 이렇게 하면서 유대인들을 그렇게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트루먼 같은 경우에 자기가 대통령이지만은 함부로 저쪽에 있는 유대 민족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그 얘기합니다. 몇십만 명의 표가 있는데 아랍표는 없다는 거예요. 미안하다는 말은 안 하고 그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분통 터지죠. 이쪽 아랍인들이 봤을 때는요. 그렇게 되는 게 이제 모든 결국은 땅을 앞두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조금 있으면 다음 주에 이제 계속해서 이어갈 텐데 다음 주에 유엔이 정식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인정해 주는 게 통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다음 주에 볼 텐데요. 어떻든 통과된다면은 거기에 비해서 팔레스타인은 여전히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한 지역에는 한 국가만 있는 거지 두 국가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 한 지역에 두 국가를 시간이 빨리 가 재밌게 보셨다는 말씀이네요. 고맙습니다. 예.
어쨌든 그래서 한번 보세요. 유엔이 이스라엘은 나라로 인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팔레스틴은 아직도 안 되고 있으니까 이 팔레스틴이 그 다음부터는 전쟁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찾겠다고 벌어집니다. 만만찮겠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여기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영감은 그 땅을 찾겠다는 겁니다. 영감 쪽수가 훨씬 많거든요. 팔레스타인이 그 많은 쪽수를 가지고 우리가 쪽수를 가지고 딱 포위를 하더라도 이스라엘 요거 하나쯤은 쉽게 해치운다고 생각했습니다. 쪽수는 그래요. 근데 막상 1차 전쟁에 붙었을 때 쪽수만 이겼지 완전히 박살나버립니다. 그래서 왜 박살나는가라는 얘기도 다음 주에 되게 되면 이유를 말씀드릴 텐데 간단하게 드리게 되면 이겁니다. 이 사람들이 연합국이라 해서 연합군대를 하기는 했는데 이 제대로 힘을 합쳐가지고 전쟁을 해본 적이 없고요. 여기에 나온 병사들 대부분이 전쟁이라고는 한번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자기 상관, 최고 상관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전쟁이 될 수가 없죠. 그래 져버리죠. 그게 1차 이제 지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들이 일으키는 전쟁 문제를 보게 될 테고요. 그럼 전쟁을 그렇게 오래 하는가? 네, 전쟁은 이제 마구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다음 주부터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참 큰 문제인데요. 프랑스 외교관과 영국 외교관이 모여가지고 자를 대고 쭉쭉 이렇게 그었다 했죠.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는 것도 없고요. 자기네들이 쭉쭉 그어서 나라를 나누었어요. 이렇게 나누었을 때에 엄청난 부작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왜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 같은 김씨로 잘 살고 있어서 김씨 그걸로 쭉 해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쭉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자기네들도 모르게 여기에 선을 쭉 그어서 니는 이쪽 나라 국민이고 또 같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또 다른 나라 국민이 돼버리네. 어떤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닐 것 같죠. 예. 이렇게 자로 긋게 되면서 생겨나는 문제들이요. 또 아까 이스라엘을 두고 생기는 문제도 문제지만 그 다음 문제가 같은 아랍인들 가운데 줄 그어놓은 것 이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보통 복잡한 문제가 아닙니다. 영감 여기에는 민족도 관계 안 되고 또 그 다음에 언어도 관계 안 되고 종교도 관계 안 되고 아무것도 관계 안 돼요. 자로 그은 거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저 친구하고 나하고는 종교적으로 같이 할 수가 없어. 그런데 같은 나라로 이렇게 탁 살게 되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자체 내에 문제가 생깁니다. 또 그리고 이 자를 앉아서 꺾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지역에 석유가 난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러면 그 지역은 다 나눠버립니다. 프랑스하고 이렇게 나눠버리고 이런 비극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런 역사를 봤을 때에 중동을 보면서 단순히 중동에 살고 있는 사람이 나빠서라고 하면은 그거는 역사를 모르는 얘기입니다. 이 역사 속에 엄청난 비극들이 이렇게 다 있습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이 여기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 땅을 누가 차지하느냐에 큰 문제가 됐다면은 그다음 같은 아랍인들이지만은 지네들이 마음대로 쭉쭉 자를 꺼버리는 바람에 자체 내에 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싸움질할 수밖에 없는 일이 이때 벌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다음 주에도 또 이렇게 볼 텐데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싸우게 되는 겁니다. 계속 싸우게 되죠. 예. 그래서 다음 주에도 또 한번 같이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내일 저녁에 또 모비딕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